저는 4.7 재보선 이후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분을 배웠습니다. 주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집을 마련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목돈을 모을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몰려갑니다. 비트코인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그들의 삶에 국가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연령층이 삶에 불안해합니다. 중산층까지도 내 삶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겪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일찍이 저는 신복지 제도를 제안드렸습니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삶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진 인류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그 구상을 UN, OECD, EU는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는 2만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면서 그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복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것이 신복지입니다. 저희들의 국가 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바로 신복지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포용적 책임 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입니다. 포용이란 소득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부문을 보호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두를 감싸 안는 것이 포용입니다. 책임이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말합니다. 두터운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에 민감하고 정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은 상처받았고 정의는 지체됐습니다. 이제 공정을 재정립하고 정의를 하나씩 내실 있게 실현해야 합니다.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배경이 없어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적 책임국가입니다. 다음은 혁신적 선도국가입니다. 선도국가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는 강대국가는 다릅니다. 먼저 발전한 나라를 뜻하는 선진국이나 압도적 국력을 과시하는 패권국가도 다릅니다. 선도국가는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모범을 통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앞장서서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선도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의 표준국가가 됐습니다.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에서는 이미 세계 인류국가로 올라섰습니다. 그 뒤를 대중음악과 영화, 웹툰과 게임 산업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할리우드를 놀라게 했고 배우 윤여정님은 그 당당함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기존 체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에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인재,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한국은 혁신 기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로 꼽혔습니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된 표준특허에서 세계 1위에 오를 만큼 지식재산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혁신적 인재는 창의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꾸고 디지털 첨단 기술 역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혁신적 인재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려면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과 국가 운영 시스템도 혁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훗날의 과제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도 기묘한 일입니다. 우선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전담 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 약칭 주택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고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통계청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 데이터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국가 비전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포용적 책임 정부를, 글로벌 차원에서는 혁신적 선도국가로 가야 합니다.